안녕하세요. 동서문화의 신용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이타고의 여성관을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타고의 여성관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타고가 극히 높이 찬양하고 평가한 당나라 시대의 여황제 측천무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624년에 나서 705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82세까지 살았습니다. 측천무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된 3대 제국, 유럽의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중동의 사라센 제국, 우리 동아시아의 당나라 제국이었는데 아마도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당나라 제국의 전성 시기를 살았던 중국 역사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자 황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에 세 분의 여자 국왕이 있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역사상 통치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고종의 황후로서 거의 45년 동안 전성기인 당나라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친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 역사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여자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측천무후는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부상을 했을까요? 우리 동아시아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몹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저의 정치적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원래가 장사꾼이고 정치가였던 무사오라는 사람의 딸인데 14살 때 당나라를 사실상 건국한 당태종의 부비로서 그러니까 26번째 후궁으로서 궁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중국의 제도로 보면 황제는 31명의 후궁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26번째이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14살에 들어오고 너무 어려서 당태종과의 그런 실질적인 남녀 관계를 할 수가 없었던 시였는데 또 당태종이 죽고 나서 결국 비구니로서 태종 황제의 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의 제도로 봐서 자녀를 낳지 못한 후궁은 그 황제의 묘에 가서 비구니로서 일생 동안 명복을 빌고 있었는데 결국 이 무제인 그때 제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제인이라고 부르는데 무시 제인도 그렇게 이제 일생을 아마 햇볕을 못 보고 비구니로서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태종의 아들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종이 있을 때 자기가 태조 때도 이 여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서 만나가지고 다시 남녀 인연이 이루어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여자는 궁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황후가 왕씨였는데 왕씨는 아들이 없고 또 밑에 있는 여자는 그 아들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고 또 시기심도 나고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씨를 이제 궁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황제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마 13번째 소희라는 후궁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제인이었고 태종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격상이 됐죠. 궁중에 들어온 뒤에는 이제 황후의 총애도 받고 또 황제 총애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딸을 낳는데 그 딸을 굉장히 귀여워하던 황후가 다녀간 뒤로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측천무후가 자기 딸이지만은 이제 죽였다고 또 생각하죠. 황후가 다녀갔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할 때 황후가 딸을 죽인 거로 그렇게 쓰게 돼서 황후는 결국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냥 황후가 이제 폐하게 되니까 무후는 거기서 자기가 황후가 되려고 고종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신회의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후궁이 어떻게 아들의 황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우선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난번 중신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당나라 건국의 공신 이적, 우리가 이세족이라고 했는데 그 세자가 이제 빠져서 이적이 됩니다. 이적이라는 그 장군한테 고종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부결이 됐다. 그냥 그 이적이라는 장군이 아주 간단하게 그거는 폐하의 집안일인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폐하의 집안일, 폐하가 장가가는 일인데 왜 그걸 신하들한테 묻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고종이 물어보고 탁 쳐. 그렇지. 내가 장가가는데 그놈들한테 내가 물어볼 필요가 뭐냐. 그리고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후는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반대하던 중신들, 역대의 중신들은 귀양을 가거나 벼슬이 떨어지거나 또는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그 고귀족들이 대단히 세력을 잃고 새로운 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부상하는 전무에 대단히 그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영악한 그런 길이죠. 그런데 사실 고종이란 황제는 정치의 뜻이 적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의욕이 없는데 이 황후가 뒤에서 이중 황제를 하면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황제란 말이 그 당시 유행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황후지만은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고종 황제 시대, 요 시대에 우리 역사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이 660년 백제가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종 황제 때고 이 고종 황제의 실제 배후 세력이었던 무후 때가 됩니다. 그럼 고종 황제가 죽으면 임금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태후가 되는데 태후로서 자기 아들을 중종이 있습니다. 근데 중종과의 이제 사이에서 정치의 의견의 차이가 지니까 얼른 자기 아들을 중종을 치워버리고 또 다른 아들인 예종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종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적의 손자가 이경업이죠. 이경업인데 나중에 그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바꾸게 해서 서경업이가 되는데 그 서경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경업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무후가 아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고 저까진 놈들 둬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아들을 치워버리고 아주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후는 놀랍게도 황후로서 당나라를 좌우하고 또 황태후로서 황제를 두 번이나 바꿔치면서 또 당나라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자기가 황제가 돼서 690년에서부터 705년까지 황제로서 15년 동안 또 당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한이 45년 거의 반세기가 되는 거죠. 당나라 290여 년 동안에 우리가 45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사실상 당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그렇던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690년 서경업의 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서경업의 난 때 그 측천무후를 반대하는 토벌경문 같은 게 나왔는데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썼거든요. 황후가 보면서 누가 썼냐? 아무개가 썼어. 아유 그렇게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을 왜 반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두냐? 진작 데려다가 임용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측천무후의 그 도량과 인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당히 잔인한,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략과 술수와 대담성 이런 걸 가지고 45년간 당나라를 지배했는데 그럼 정치적인 업적이 어떠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타고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측천무후에 대해서 이타고는 정치적인 업적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름답고 그냥 잘생기고 잔인하고 냉철하고 대담하고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문학과 역사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그 시할아버지 때 당나라 초기부터 있었던 구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과거 제도가 당나라 때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그 신진 관료를 이제 양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 시기에 있어서 666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단히 혈천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상대의 정치인을 가차없이 처벌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설사 반감을 가졌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는 데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측천무후에 와서 반감을 가졌지만은 측천무후를 도와서 정치를 하고 나중에 측천무후가 물러날 때도 또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는 걸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포용성과 융통성과 그런 면에서 뛰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동양 사회에 있어서 그 여성이 사회 활동이나 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이 당나라 시대 이 여인은 완전히 남자보다 우위에 있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사적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위후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르쳐서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시기에 있어서 당나라의 위세가 어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절정기, 전성기였다. 이 반세기 동안에 그 생산력이 대단히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안정이 됐고, 질서가 안정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과 그 주변 민족과의 융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시대를 귀족적인 문화라고 하고, 송나라 시대를 국수적인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송나라는 쭈그러들었고, 당나라는 확대돼가지고 상당히 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대당의 전성 시기를 확고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라센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에 비해서 대단히 비교가 되고 큰 나라를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반세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 지위를 얘기할 때 보통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을 얘기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그때 7세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대담하고 훌륭한 훌륭하다 하긴 못하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놀라운 여인이 있었다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빅토리아나 엘리자베스 왕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에 서양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동양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서양의 위인들은 많이 알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훌륭한 역사나 위인들은 덜 알려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 측천무후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 잔인성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날 그 말이
운동장에서 말이 뛰는데 말이 하도 날뛰어가지고 사나워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황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같으면 저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뭐 쇠로 만든 채찍 2개 하고 비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말 안 들으면 쇠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으면 머리통을 채찍으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빗으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황제가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놀래고 이 여자가 나중에 당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대단히 겁을 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나라를 690년에 치우고 자기가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무주라고 그러는데 무시의 주나라라고. 그래서 15년 동안은 당나라가 끝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물러간 뒤에 다시 당나라가 되는데 어쨌든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정권을 그렇게 휘둘렀을 뿐 아니라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지배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감사합니다.